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몰아서 박수 쳐요. 올해 들어서 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제 12월 달에 먹은 술 기운 좀 빼고 운기 조식 좀 하느라고 지금 한 열흘 정도 군임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약간 안 좋습니다. 술을 멀리해서 술을 멀리하니까 몸이 안 좋아지네,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비슷한데 바빴어요? 연말에 일정이 많다가 연초에 일정이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집에도 일찍 가야 되고 일거리도 많고 하여튼 길어 이게. 연초부터 할 일 없으면 큰일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연초에 다들 마음가짐만 하나 좀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우리 선 의원님은 뭐 어떻게 지역 구민들 좀 많이 접했어요? 네, 많이 좀 인사 다니고 네. 세배 다니고 또 새로운 계획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 이사장님이 좀 많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최근에 뭐 정치인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갑오년이 가고 을미년이 왔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갑의 시대가 가고 을의 시대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는 걸 보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서도 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근황을 하고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백화점 모녀. 자,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지난 그 백화점 모녀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부천에 있는 중동점에서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을 무릎 꿇리고 폭언까지 했다라고 알려져서 또다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갑질 논란에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조직폭력배 사모님 아닐까? 어떻게 젊은 애들 뭐 몇 명을 갖다 다 무릎을 꿇려? 참 신기한 일이네. 우리 지역에도 뭐 있었다며? 우리 지역에도 오늘 있었죠. 저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을 따귀를 때리고 폭언을 하고 1시간 동안 안 되는 일, 쉽게 얘기하면은 일주일 전에 옷을 사가서 여기에 립스틱이 묻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새 걸로 바꿔달라 하면은 이 룰상 안 되게 돼 있는데 아줌마죠. 아줌마인데 아직 신원은 뭐 곧 밝혀지겠지만은 귀싸대기를 때렸다며. 네, 귀싸대기를 때린 게 동영상에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갑질 논란으로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우리 전번에 정몽준 후보 아들이 SNS상으로 뭐라고 해가지고서 뭐 고령을 치렀죠. 전 국가가 뭐 국민들이 발끈해가지고 뭐 우리가 왜 미개하냐 해가지고서 정몽준 후보가 TV 나와가지고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요 사건 미개하잖아. 지금 이게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무슨 평가? 또 한편으로 보면 그때도 그런 여론도 있었어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맞다. 우리 미개하다. 우리 화내지 말자. 반성하자. 이런 여론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게 갑질 그러면 그동안 보면 재벌가 또는 뭐 판검사, 정치인 뭐 이런 어떤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권력 있는
사람만 갑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려지고 우리 다 있지만 같이 미개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지금 그렇죠. 저거 갑질 아니잖아. 그렇죠. 갑 아닌데도 아니잖아. 불구하고 갑질 행사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고객이란 지위를 갖고 우리가 되게 자기는 의리라고 생각하고 당하고 산다, 응? 불이익 당한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문득문득 어느 순간에는 갑일 때가 있는 거라고요. 갑의 자세가 될 때가 있는 거. 어디 가서는 제가 소비자인 경우도 어느 자리에 가면 나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럴 때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뭐 의뢰 입장에서만 갑을 욕할 게 아니라 나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갑으로서 품위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왜 이런 일을 꼭 아줌마들이 꼭 이렇게 일으키는 거지? 그게 이제 백화점 아저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부터요. 백화점 부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고. 여성들이 지난해부터 이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부터 다 여성입니다. 조혜나 전 부사장, 또 이 백화점 모녀 갑질, 이것도 다 여성이 오늘 지금 일어나는 롯데백화점도 여성입니다 다. 근데 우리 무슨 저 여성 단체에서 항의 받는 거 아닌가? 나는 근데- 저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그냥 대강대강 가격도 안 깎고 그냥 하고 빨리빨리 하고 가자 이렇게 백화점 나오잖아. 가지도 않잖아. 뒤에 졸졸 그러니까 졸졸 쫓아다니다가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보통 우리 어디 가 있지.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이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가격도 잘 깎고 또 소비자 권리를 그런 자리 가서는 또 적극적으로 내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술집 가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죠. 저는요 백화점 가면은 종업원이 솔직히 좀 무서워요. 그렇잖아. 남자들은 종업원한테 말 함부로 못 하잖아. 그렇지. 오히려 제가 위축돼가지고. 요즘 좀 이런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다 직업을 갖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뭐 택시기사라든가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 만나잖아. 다 자기 사정을 갖고 스캔들이 있고 사연이 있고 다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게 직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직업관이 좀 교육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야, 현대 사회에서 직업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봉급을 많이 받는 일이든 적게 받는 일이든 직업은 다 봉사다. 야, 너는 돈 많이 받으니까 너는 봉사지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죽을 고생이다. 이렇게 당사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대리기사든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넌만 주차 관리나 하는 놈, 너 대리기사나 하는 놈 이런 식으로 딱 깐보고 들어가니까 이런 그렇죠. 현상이 나는 거죠.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슈퍼마켓에서 그 캐셔를 하든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사회를 돌아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다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인성 문제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토론회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공감됐던 얘기가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이 토론회에 나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성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학생이 다만 지식적으로는 좀 모자라. 이런 친구는 자기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진출하면 보통 사람, 보통 국민이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인성이 모자란 놈이 지식은 되게 많아. 많이 배웠어. 이런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큰 사건 치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뭐 군대에서 무슨 뭐 큰 총기 난사 사건 나고 사회적으로도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 사건을 보면 대체로 보면 좀 배운 애들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고 이 교육의 문제부터 이런 인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될 필요가 백화점 있지 않나라고 아줌마들은 못 배운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게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지난해 연말부터 봤던 갑질 논쟁의 핵심은 다 배운 사람입니다. 예. 물론 한두 가지 안 배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졸업장은 있겠지. 근데 이제, 졸업장 어떻게 따냐의 문제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싸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왜 싸가지 교육을 안 하냔 말이야. 싸가지게. 싸가지 교육을 해야지. 아니 뭐 1등만이 최고다라고 해서 학교에서부터 1등 교육 시키는데 그게 싸가지 교육이 되겠냐고 이게 우리 사회가. 그러면 교육의 문제부터 다시 이게 소위 말하는 짚어봐야죠. 천민 자본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만 몇 푼 있으면 최고다. 응?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시할 수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날도 이 백화점 모녀는 740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 우리 남편이 알면은 너네들 다 죽어. 응? 내가 여기 1억 고객인데 부산 가면은 내가 VIP야. 뭐 이런 얘기.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전형적인 그 갑질 이건데 어쨌든 간에 손님은 왕이라는 구호 아래서 지금도 우리 유통업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갑의 행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을 안 해요. 여기 지금 백화점 롯데백화점 사건 같은 경우도 손님이 난동을 피면은 즉시 제압을 해야 한 되는 시간 거야. 동안 뭐 했냐 이거. 왜냐면은 아니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니까 이 그렇게 아줌마 교육을 시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 오히려 내가 고소당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죄송합니다.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맞고 말아라. 우리 쉽게 얘기해서 애들 뭐 어디 가서 싸우면 차라리 맞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란 말이야.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2대를 때려가지고 제압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현실적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으니까. 그 전번에 그 어떤 도둑인가 뭐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빨랫대로 때려가지고서 결국 도둑 죽었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죽었죠. 재판 중인데 뭐 그런 경우 실형을 선고해서 그게 지금 너무 예, 정당방위를 인정 안 그러니까 한다고 왜 피해자 입장을 뭐 그 상황에서 왜 빨랫대로 때리니? 너 그냥 주먹으로 살살 때리든가 뭐 이건 좀 이론적인 얘기란 말이야. 응?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뭐 그 순간 판단을 해가지고 안 다치게 어떻게 방어하라? 그건 재판장한테 판사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난 걸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치를 떨게 한 슈퍼 갑질 5대 갑질 사건을 제가 한번 해갖고 왔어요. 5대 갑질. 우리 역사상 유명한? 최근에 최근 뭐 역사는 해. 최근 1년 네, 최근에. 삼국시대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아니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예, 작년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그럼 5대 사건이나 예, 있었나? 5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갑의 횡포를 논란을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첫 번째 사건이 2013년 4월에 일어난 라면 상무 얘기입니다. 응? 라면 상무 아시죠? 이 대한항공 여객기 타고 출장 가다가 기내식 그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서 밥이 설었다. 라면을 끓여와라. 해가지고 라면을 가져오는데 덜 익었다. 계속 퇴짜를 놓고 결국은 너 왜 라면 안 줘? 너 나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승무원을 내리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갑질을 논란을 처음으로 불러 일으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포스코 에너지에다는 상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방 잘렸죠. 아 잠깐 거기서 이의가 있는데 예. 왜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믹석에 타는 손님들을 비즈니스를 통과해서 가게 만드냔 말이야. 나로 주지. 아니 이코노미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항공기 탑승구가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던데 또 여러 개. 열면 되지. 열면. 그래요? 중간 문 열고 글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을 꼭-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야. 이건 그렇지. 그 앞으로 바보 취급만 1등석 저저 이렇게 구경하게. 1등도 딱 구경하고 가는데 1등석에 있는 사람을 딱 둘러넣어서 보고 있단 말이야. 네, 아 누구 들어오나. 그 지나갈 때 기분 좋아 나빠. 안 좋죠. 부작이 안 좋지. 예. 그거 대한항공이 그래서 이런 갑질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다가 의자가 빈 좌석이 있어서 앉았어요. 앉았더니 혼났어? 바로 와가지고 이러시면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그래 바로 일어난 적이 있는데. 아유. 자, 두 번째는 2013년 5월에 이 남양유업 사태가 딱 나오죠. 여기 이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하고 욕설을 퍼붓는 뭐 이런 게 음성 그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한번 또 난리가 났죠. 이게 바로 이제 조폭 앉으세요. 우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2013년 5월에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 청와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더 대통령 출장 중에 미국 가서 있었던 그건 지금 얘기고. 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리턴 사건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백화점 요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녀 사건입니다. 이렇게가 요게 치를 떨게 하는 슈퍼 갑질 5대 사건입니다. 요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 이성희 패널 연구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역시. 혼자 저쪽에서 한번 진행 계속 하고 네. 오늘 솔로 코너 하나 만들어 드리죠. 어때요?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새모녀 비극. 자, 이 서초동 새모녀 살인 사건인데요. 이 FM 길을 걷던 그 가장이 자녀와 부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본인은 이제 잡혔죠. 자, 이 사건 과연 이것도 그 갑질 논란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은 과연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전에서 학교 다녔다는데 맞습니까? 고향이 영동이고 뭐 대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문대 출신. 예,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뭐 대전에 다니고 뭐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인성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바로 배우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배우고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고.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자식 죽이고 와이프 죽이고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의아스러운 게. 근데 이런 이제 법 쪽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 가족끼리 아버지를 살해한다든가 가족끼리 또 뭐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동정을 할 것이냐 가중을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오죽하면은 그랬겠니? 어? 사안에 따라 좀 다르게 자기 접근. 가족까지 죽일 정도면 오죽 사정이 복잡했으면 그랬겠니라는 설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정말 금수만도 못한 놈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예를 들어서 있다고. 뭐 십몇 년 동안 거동도 못하는 부모를 모시다가 뭐 살인하고 한 그런 가끔 나오잖아요. 가끔 나오죠. 그거 보면 대체로 밑에 달린 댓글이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저 오죽하면 저렇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안이나 이번 사안과 유사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공부는 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더 조사해봐야 된다고 진짜 경찰에서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오늘 말도 보니까. 안 되니까 이상한 거라는 그러니까 거지. 무슨 지금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돈 때문도 아닌 것 같다고만 보니까. 지금 이제 통장에 3억이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집을 팔면 5억이 나온다는데 돈 때문에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아니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론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아니 이런 거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화가 나고 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뭐 논리적 생각은 아니지만은 저런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지 말고 좀 태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바로 좀 뭐요 몽둥이질을 좀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유가 나오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저게 약간 우울증적인 정신병적인 어떤 조율을 게 쪽이죠, 있지 조율.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난 병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문제라는 얘기야. 이런 범행이 일어났을 때 대개 지금 우리 정 패널께서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냐. 즉 정신적인 병에 의해서 저지른 거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가 항상 깔린단 말이야. 그거는 정신병에 의해서 저질러진 거라면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병을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깔려서 대체적으로 관대한 벌을 아니 받는 근데 거야. 전체적으로 내가 요즘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생명은 무조건 소중하다. 자기 거든 남의 거든. 그리고 인간 살아있는 거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서라도 산다. 되게 뭐 사업하다 부도나면 비관해 가고 동반자살하잖아. 정말로 혼자 자기도 죽어서는 안 되지만 걱정해서 애비 없이 어떻게 혼자 살까 이런 걱정을 해서 동반자살을 하는데 모든 살아있는 것은 소중하고 가만히 두면 다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 둬라. 존중해주고
이런 무슨 철학이 좀 회자됐으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다 자기 먹고 살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당연하다. 했잖아.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요즘에는 나 죽으면은 제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이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게 지금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OECD 1위라는 거 아니에요. 자살 증가율이 2위인데 1위 나라가 되게 조그만 나라래요. 1년에 5명 죽는 나라인데 그거 빼고 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자살 증가율도 지금 1위고 자살률도 1위예요. 압도적으로. 뭐 선진국에 비해서 뭐 4분의 1,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관련 자료 사전에 보다 보니까 핀란드가 90년대 초반까지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었대요. OECD 국가 중에.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그 지금 자살률이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핀란드가. 그리고 서울에 성북구가 있는데 얘네들은 구 차원에서 전국 자살률 1위가 나오니까 대책을 세워갖고 계속 프로그램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하위권 이하로 떨어졌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면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저는 바라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뭐 욕하는 건 쉽죠. 저 새끼 지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가족하고 왜 애 새끼는 왜 죽이고 가냐 이렇게 욕하는 건 쉽지만 뭔가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좀. 근데 이 사람은 왜 자살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안에 사람들이 더 열받는 게 지는 왜 사냐고. 지도 죽지. 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뭐 예, 하여튼 예. 뭔가 뭐 곡절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들도 큰 그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봐준다고 할 때 뭐 막 너무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물질 만능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문화 지체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빨리 안착이 돼야 되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뼛속 깊이 그런 게 실감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을 봐서 느끼는 게 우리는 그 좀 다른 얘기지만 노동 유연성을 자꾸 얘기하잖아 기업들이 그 서구 선진 국가와 같이. 근데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돼야 노동 유연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내쫓는 것이 노동 유연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자살에 관한 문제, 그 새로운 창조적 기업에 대한 도전에 관한 문제, 또 뭐 학력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 실현을 위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볼 때 말이에요.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영상 8도시에서 동사자가 16명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뭐 가까운 필리핀도 그랬어요. 그렇죠. 태국도 그리고 대만에서는 16도에서 동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뭘 16도, 8도 뭐 완전 뭐 반팔 입고 다녀야 될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면역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분도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강남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강남에 서초에 살던 아파트에 살면은 거기 떠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거기를 떠나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지금 14억 간다는데 거기 떠나서 대전 오면 아파트 4채 5채 자기 아파트는 14억이고 그 지금 여기에 한 11억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거 뭐 빚을 5억 갚아도 7억이 손에 쥔다는데 그게 생활고로 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있죠. 자살한 그 진짜 없어서 예전에 그거하고 이게 참 대비되는 작년, 얘기인데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좀 우리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들었으면. 아무튼 올해는 이런 사건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